꼼꼼하고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세종시로서는 상당히 뜻깊은 날인데요. 드디어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안이 본회의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이미 국회법 개정안은 2년 전에 통과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규칙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산도 일부 받아놓은 부분들이 있지만 규칙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실행을 못하는 겁니다. 행동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대조적으로 완벽히 해결되는 부분들이 말이 규칙안이 통과인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법이 제도화됐기 때문에 이제 세종으로의 국회 이전은 명실상부하게 이제 대못을 박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에는 상당히 오늘 기쁜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미 이제 행복도시는 행정부가 이미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입법부에 해당되는 국회의사당이 내려옴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 존재하는 그러한 명실상부한 복합도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동안 세종시지만 행복도시 외의 지역들이 소외된 지역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행복도시는 공고히 그 위치를 가져갔고, 그럼 주변의 어떤 도시들인데, 제 눈에 최근에 자꾸 조치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치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조치원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건들은 상당히 많은데,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안은 여야 합의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안건이 상정되면 통과될 거는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었지만, 오늘 통과가 될지 아니면 미뤄질지는 이 앞에 건들에 따라서 이제 순서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특히 그 대법원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부결돼서 혹시 여야의 싸움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었었는데, 다행스럽게 무난히 오늘 그 통과됨으로써 세종시 국회 세종시대가 개막된 거에 대해서 세종시민의 한 사람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그 통과는 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21년 9월 28일 날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두 번에 걸쳐서 그 설계비 예산도 어느 정도 받아놨었는데, 그것들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국회 규칙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안에 있는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을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정확히 오늘 날짜 세보니까 2년 8일 만에 국회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이제 실질적인 일들을 하는 곳은 국회에서 상임위거든요. 상임위 11곳과 그리고 예결위까지 해서 12곳이 이전을 하게 되고, 세종 국회 도서관도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속기관들이 있겠죠. 예산정책처라든지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국회 방송까지 부속기관들까지 다 이전을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인원들을 대략적으로 보좌관까지 잘 살펴보면 이전할 인력들이 한 대략적으로 5천여 명이 되는 가까운 대규모 이동이 앞으로 이제 예상이 될 것이고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권이 되어 있는 법적인 부분을 하다 보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권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또는 방송을 위한 여러 가지 취재 경쟁들 때문에 언론사들까지도 다 내려온다고 보면 상당히 더 많은 부분들이 이동이 되겠죠. 하지만 국회만 따졌을 때도 벌써 5천여 명 가까이 분이 이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 세종시 국회 부지가 있거든요. 국회 부지가 그 수목원, 국립수목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그 부지 면적도 여의도 의사당 면적의 거의 2배 가깝게 육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제외한 대부분 아마 앞으로 세종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조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치원읍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들이 조치원역입니다. 물론 조치원이라는 읍이 형성된 이유도 바로 이제 조치원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조치원역의 역사는 상당히 좀 오래됐거든요. 우리나라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고 나서 그 이제 경부선 철도 라인에 있다 보니까 조치원역의 역사를 보니까 1905년 1월 1일 날 처음으로 그 임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118년 전이거든요. 거의 120년 전에 시작된 역인데, 그렇게 오래된 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이제 구도심이 되겠죠. 지금의 세종시에서는 도시의 발달 정도를 보면 상당히
그 역치고는 많은 부분이 발달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영호남을 가르는 역이 대전역이기 때문에 아마 대전이 발달한 이유가 바로 대전역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천역은 지나가는 역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제가 정보들을 찾고 여러 가지를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이 조천역이라고 하는 역이 앞으로 새로 이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역일 수가 충분히 있다. 이를 통해서 조치현이라는 읍은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봐줘보지 못했던 새로운 발전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이다 보니까 직업상 이제 토지 임장을 다닐 때 조치원 쪽을 상당히 많이 다니게 됩니다. 특히 일본 국도를 상당히 많이 지나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쪽을 지나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당히 지금 공사가 오랫동안 진척되어 와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줄이 거져 있거든요, 지금. 요게 뭐냐면 이제 BRT 라인, 이 8차선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개통이 될 것 같은데, 가운데 2차선 라인이 BRT 라인입니다. 지금 이쪽 사진으로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BRT가 당연히 여기 이제 순환선인 거고요. 이쪽 라인은 지금 오송으로 나가는 길이고요. 대전으로 나가는 라인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내년 24년부터 계획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요 1번 국도를 따라서 조치원역 넘어서는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고려대학 캠퍼스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홍익대학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창역까지 즉 이렇게 BRT 라인이 앞으로 이제 다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종시에서 이 BRT는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한 생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세종에서 오송 쪽 그리고 대전 쪽으로는 BRT 라인이 있었지만 세종시임에도 불구하고 조치원으로는 이 BRT 라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8차선 국사를 확장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그 대중교통이 빨리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서울로 보면 지하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시에서 BRT 라인이 깔리게 되면 구도심과 신도심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치원의 새로운 부흥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이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BRT가 다니게 되면 새로운 모습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4차 국가철도망에서 이제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전에서 오는 지하철이 정부청사를 거쳐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조치원을 거쳐서 오송, 청주 해가지고 청주공항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건 신설되는 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철로를 놔야 되는 거고, 지하철이고요. 이건 기존 철로를 사용하겠죠. 기본적으로. 그 충북선을. 그리고 이 파란색도 그 충청권 광역철도망입니다. 기존, 철도망 이용하는 건데, 그렇게 바라보면 이 조치원이 이 광역철도망과 이 광역철도망이 분기역이 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무조건 이 조치원을 지나서 즉 대전, 세종, 청주가 이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천안까지 내려와 있는 그 국철이 조치원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서창역 아까 BRT 마지막 역인 서창역이 지금 폐쇄역이지만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주공항까지 연결된다면 이 조치원에 있는 조치원역과 요 서창역이 여기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역세권들이 형성이 되고 사실 그 발전은 그 도로망, 교통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들이 이제 곧 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통망의 부상이 곧 그 조치원의 부상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통이 발달하니까 이제 주변적인 개발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미 그 국가 LH에서 그 조치원의 공공택지 지구를 발표를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도심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이 거의 한 7천 세대 가까이 이렇게 23년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여기 바로 구도심 바로 옆쪽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세종 조치원 지구가 이렇게 7,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조치원에 이제 인구들이 늘겠죠. 왜냐면 저 7,000세대를 누군가는 세울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7,000호 정도의 호당 2.5명만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15,000, 2만 명 가까이 이제 거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늘겠죠. 조치원읍이 목표가 거의 이제
10만을 채우는 게 목표이긴 한데 조치원은 그렇게 가까이 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쪽 일본 북두변으로 아시겠지만 여기도 그 세종 연기지구고요. 이쪽에 민간 지금 임대 아파트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여기도 이미 이제 신청을 한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 아까 BRT 라인은 이 일본 국도 라인변으로 계속적으로 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는 신청들, 그리고 이쪽 그 서창역 주변으로도 계속적으로 택지 개발들을 좀 하겠다고 신청한 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천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부분들은 불을보듯 뻔하기 때문에. 왜 그렇겠어요? 교통이 발달하면 그런 역할들이 나타나긴데, 분명히 교통이 발달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데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산업이 발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어떤 시너지를 주고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에 그 세종에서 가장 좀 큰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연서면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인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오리무중 상태이긴 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윤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달 10월 중으로 승인 지정고시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착공은 아마 26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달에 승인이 난다면 보통 지정고시 나고 나면 1년 정도 준비기간 있고, 그 1년 후 정도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거의 1조 8천억 정도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으로 여기 토지 그 돈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연쇄작용을 갖게 되는데,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가까운 이곳에 세종 쪽에는 국가산업단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조천이 지금 여기쯤 있거든요. 바로 옆이 오송이에요. 오송은 국가산단이 두 개가 있고, 이거랑 1산단, 3산단이 국가산단이고 2산단이 일반 산단이거든요. 메가톤급인 3단 3개가 밀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소천은 세종이지만 이 오송이랑 엮여서 하나의 커다란 도시를 내가 보기엔 분명히 형성되겠다. 그리고 세종 위쪽으로 계속적으로 일반 산단들이 있어요. 이런 위쪽으로 계속 북부 쪽으로 세종시는 뻗어나가기 때문에 산업단지 있는데 거기 출발점이 조천이거든요. 그리고 세종은 남북으로 길게 지도가 뻗어져 있는데, 이렇게 남북으로 뻗어져 있는 거 보면은 행복도에 상당히 남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냥 지도상의 가운데점을 딱 찍으면 그곳이 바로 조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는 거리상으로는 조천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오송과 시너지를 갖게 되면 조천은 그냥 간단한 조천읍 정도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 같고, 교통의 중심지로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주변에 산단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된다면 조천을 새롭게 바라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고 정리를 좀 해본다면 지금 1번 국도가 이거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BRT가 개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서창역까지 왔다 갔다 하겠죠. BRT가 기존에 여기가 생목도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국가산단이에요. 연서 국가산단 이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가 오송 1산단, 여기가 2산단, 그리고 여기가 오송 3산단까지 해서 커다랗게 여기가 거의 산업지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 오송 보겠지만 공공택지지구가 여기 7,000세대가 여기 들어오는 거고요. 요 라인 쪽으로 연기지구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민간 아파트 추진되고 있고요. 이쪽도 신청 넣었고요. 지금 이쪽 서창역 쪽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 고려대학교 뒤쪽 그쪽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있을 것이고, 특히 지금 이 부분이 서울 세종고속도로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라인인데 여기에는 안 나타 있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그 잘라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고속도로가 세종 청주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쯤에 뭐가 생기냐면 북세종 IC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이 북세종 IC는 이 행복도시와 조치원 사이에 있거든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국도 라인은 여기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개발 압력들이 제가 보기엔 있을 것이다. 거기에 기존에는 이제 그 행복도시 추진에 맞춰졌죠. 세종시는 거기에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들어왔잖아요. 이제 사법부만 남았는데, 사법부도 언젠가는 법원이 들어오겠는데, 이제 안정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시도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1차 타켓이 남쪽으로는 그린벨트에 묶여서 더 못 가니까 북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그 1차 부분들이 여기 1번 국도 라인이고요.
그래서 이 조천이 커지고 나면 조천 북북줄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산업단지들은 이쪽 벤처밸리부터 해서 쭉 있거든요, 위쪽으로. 그래서 세종시 남북으로의 개발이 될 건데, 거기에 교두부로 세종시에서는 조천이 쓰이지 않을까. 이쪽으로 많은 부분들의 교통편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한번 조천 중심으로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망을 중심으로 발전하니까, 특히 부동산 투자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지가들이 올라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찾아보시면 괜찮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보시고, 앞으로 조천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조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거는 계속적으로 이제까지 개발 계획들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거고, 특히 오늘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칙안이 통과된 부분에 기쁜 날이기 때문에 자축을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